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한국 언제부터 백신 접종 가능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2배에서 5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이미 접종을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백신 확보조차 하지 않고 확정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 코로나 종식 때 한국은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될 판이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임대사업자, 다음은 금융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서울 아침에 영하 10도 이상으로 매우 추운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특히 따뜻한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보온을 잘 하시고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 백신 확보가 늦다. 해외 코로나 종식 때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이다. 국민일인당 9회 접종 분량 코로나 백신 확보한 캐나다.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 자,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 정부만 모르나?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자그마치 1014명입니다. 자, 46,453명, 하루에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자, 사망자 수 22명이 돼서 633명입니다.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소비절벽, 사람들은 무뎌지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깊어간다. 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 실패한 정부 당국에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려면 백신 물량이 한국에 먼저 도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약품 규제 당국의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하고 있고, 자, 영국은 10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들어갔고, 자, 미국과 캐나다도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화이자 백신을 승인해서 접종 채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접종을 지금 막 시작하거나 시작할 준비가 거의 다 마쳤죠. 그러나 한국은 어떠냐는 것이죠. 자, 현재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총 53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고, 자, 백신 투여 횟수에 따라서 26억 내지 30억 명이 접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코로나 백신 확보량은 캐나다가 가장 많고, 캐나다는 국민 1인당 백신을 9회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상태이고, 미국은 7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사전 주문했고, 영국과 호주도 5회 이상, 자, 일본도 2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사전에 구매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코백스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과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혁신연합 등이 만든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 기구인데, 코백스에는 189개국 이상이 가입했고, 한국도 코백스를 통해서 1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월 15일자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해 본다면 여러 개 전문가들은 국내 백신 구매 정책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3상 실험을 마치고 실제 접종이 시작된 제품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인데 우리는 이들 제약사는 구매 계약 체결 자체를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 물량만 확정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유일하게 선 구매 계약을 마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으로도 당장 집단 면역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예방 효과가 94에서 95%인 모더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70% 수준 낮은 데다가 공공 분량도 1000만 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또 다른 코로나 종식의 핵심인 백신 확보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내년 상반기 선진국들이 집단 면역에 성공해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질 때 한국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다른 나라가 다 발전했을 때, 이제 끝났을 때 한국은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에 가장 먼저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는데 임상도 안 끝났고 FDA 승인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사실상 현재까지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현상이죠. 자,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확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자,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좋은 품질의 백신을 충분한 양으로 타임에 맞게 접종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5가지가 미달되면 의미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며, 그러나 한국에서는 처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뿐이고, 이마저도 언제 들어올지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화여대 목동 호흡기내과 교수도 현재 확보된 물량으로 내년 상반기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매우 힘든다면서 물량 자체도 없지만 정부에서 2월 접종을 언급하고 있는 자, 그것은 아직 임상도 안 끝났고 FDA 승인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사실상 확정된 게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만약에 해당 백신 예정 시기에 만약에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전 인구가 맞아야 60% 내지 70% 항체로 나올까 말까 한 해당 백신의 공급량이 1000만 명분에 그치는데 어떻게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겠냐면서 반문하면서 최소한 자, 항체율이 90% 이상이 나타나는 화이자, 모더나를 확보했어야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었다. 선진국들 모더나와 화이자를 우선으로 구입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대책의 문제점으로 계속 거론되어 온 정부의 늑장 대응이 코로나 종식 선언의 핵심인 백신 확보의 발목까지 붙은 셈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국내 공급이 확약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경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승인도 자, 임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코백스 퍼실리티는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한 코백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국이 공동 보급을 바탕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과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9가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 필수 인력과 고위험군을 위한 20억 개 분량을 확보하는 목표만 가지고 있고 자, 한국은 이 중에서 1000만 명 분량을 공급받도록 확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우주 교수는 팬데믹 상황을 1, 2주 주먹구식 대응이 아니라 단기와 중기, 장기로 짜인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최종적인 대응은 바로 백신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니 시작도 안 하겠다는 것과 자, 중요한 말입니다. 불확실하지만 10개 투자를 해서 그중 1개라도 확실한 게 있다면 바로 사용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2, 3배 물량을 선구매한 이유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원미 교수는 앞으로 추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지가 관건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당국이 반복해서 노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말로만 노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확보됐다면 언제 접종할지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기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김우주 교수 내년 상반기 다른 선진국들 다 집단 면역이 성공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때 우리는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른다면서 내년 2월에 접종했다는 인지 부조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다. 가정과 구호가 아닌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가정과 구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근거,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데 정부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것이 이제 눈길을 들고 있는데 먼저 청원은 지난 9월 11월부터 다시 시작된 숫자놀이 방역 지침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서 자영업자의 뼈와 살을 갈라놓은 이 방역 지침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정부만 모르나라면서 노래방, 클럽, 카페 단속하면 젊은 층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줄 알았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맥달드, 버킹 등 패스트푸드점에 모이고 자취방, 모텔에 모이고 연말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 시즌방에 모이고 스터디 카페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 3단계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셋 방역이 아니라 행정조차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서 생긴 70, 80년대 학생 주임 단속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핀셋에 걸려든 자영업자들은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피 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에는 학생 주인 같은 지침으로 빠져나갈 업종들은 풍선 효과로 호황을 누리겠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 청원위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임대사업자가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은 금융일 것이다 라면서 경제 전체도 또한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백신 치료제가 출시돼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로 인한 부채와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빚내서 버티는데 임대료 또 빚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임대료를 강제로 멈추는 법을 개정 발의를 했죠. 그래서 임대인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서 직접 코로나 자체를 없애야 할 텐데 이것을 누구한테 핑계를 대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 사람들은 묻어주고 자영업자의 고통은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에 몰고 올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영업자 위기가 첫 손에 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방역 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많죠. 3차 대확산으로 처음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난주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서울은 62%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죠. 자,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출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밖에 없습니다. 영업 제한 시설이 심각한데요. 오락실과 노래 연습장, 목욕탕, 요가 강습 등 평균 매출이 70에서 90% 줄었고 생계 활동이 멈춰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 3차 확산을 앞둔 두 번 확산 때보다 이미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확산세는 지금도 강해지고 있어서 소비 절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코로나 백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것이 언제 가능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고요. 정부 당국에 그야말로 본질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뛰어서 모든 사력을 다할 텐데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 추운 겨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자, 위기 순간 우리를 늘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